연금자산관리 TDF로 자유로운 행하라. 제가 가입한 TDF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전부 펀드에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수익도 더 좋고 비용도 덜 들지 않나요? 펀드에 투자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것 같았어요. TDF가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에 투자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사실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 TDF는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지 않고 왜 펀드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까? 혹시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한 TDF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TDF 중에서는 없습니다. 네, 하나도. 네, 그 국내 이야기 하던데 외국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TDF가 펀드와 ETF를 활용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TDF는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나 ETF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TDF는 투자 대상 자산이 글로벌로 분산되어 있고 너무 다양한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매니저가 다 직접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간접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인덱스 펀드라든지 ETF가 투자 대상 자산으로서 굉장히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그 TDF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간접 형태를 따르는 게 추세고 계속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DF 같은 게 보면 목표 시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빈티지가 뭐 2045, 2040, 2030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운용을 할 때 보면 2045나 2035나 뭐 2025나 이게 같은 시리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 일관성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운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네,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비단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의 빈티지들, 다른 숫자가 적혀 있는 펀드들이 하나의 글라이드 패스를 준용을 해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라든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만약에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은 나의 펀드가 어떤 형태로 운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다른 숫자를 다른 TDF 같은 경우에도 운용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TDF가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사고 판다. 그런 TDF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2035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도 있을 거고 네. 2045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도 있을 거고 어떤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각각 주식 주문을 막 내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샀다 팔았다면 이게 같은 가격에 사고 판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실제 주식 투자하신 경험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떠한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래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큰 펀드에서는 담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대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 운용 투자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은 그런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없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운영하면서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게 될 때는 네. 가격도 달라지지만 사고 파는 물건의 투자 대상의 종류도 막 바뀌어가지고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사고 팔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서 이제 TDF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펀드를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펀드를 사고 팔 때는 빈티지가 다른 상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우선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장중에 가격이 변화하지 않고 일마다 한 번씩 그 가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종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된다는 점에서 내가 투자 비중만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투자 자산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형태인 건데, 네. 그것도 보면 이제 모자 형태의 펀드가 있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재간접 펀드 형태가 있는 건데, 모자 형태랑 재간접 형태 좀 간단하게 차이점을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모자 형태라고 하면 이제 모자에 모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펀드. 그래서 좀 큰 펀드, 운용하고 있는 펀드를 모펀드라고 하고요. 이 자펀드는 모펀드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사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럼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거는 자펀드에 접근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자펀드는 모자 형태에서는 해당 모펀드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모자 구조라고 하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모펀드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간접의 경우는 다른 그 펀드 오브 펀드에서 다른 펀드들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하는 대상이 당사 펀드에 국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타사 펀드로 그 범위를 높일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차이점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본시장 법인데요. 그 재간접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특정 그 펀드 안에 펀드의 재산의 40% 이상을 또 다른 펀드, 뭐 ETF를 포함한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그냥 저희가 재간접형 펀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꼭 모자 형태만 있는 것만 있나요? 아니면 재간접 형태에 있는 것들도 있나요? 재간접 형태를 띤 TDF가 많고요. 제가 운용하고 있는 전략 배분 TDF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자산 배분 TDF 같은 경우는 모자 형태의 재간접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아요. 아까 모자 펀드는 자기 회사의 펀드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투자를 하는 거면. 네. 그러면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모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님들이 하는 역할이랑 자펀드,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시는 TDF를 운영하시는 김종욱 매니저님이 하는 역할은 어떻게 좀 분화가 되는 건가요? 서로 하는 역할들이? 모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자산 배분을 하는 모펀드 매니저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자산이 그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종목을 발굴해내야 되고 채권 자산을 선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모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에다가만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글로벌 주식에다 투자를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요. 그분들은 글로벌 주식 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거나 아니면 현재 가치가 낮아서 앞으로 더 좋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종목들을 직접 발굴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 배분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자펀드에서 어떠한 모펀드들을 고를 것인가 어떠한 매니저들을 고를 것인가에 대한 펀드 셀렉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어떤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어떤 펀드 매니저한테 전체 자산의 얼마만큼을 배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파스타 면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파스타 면에 들어가는 재료를 어떤 걸 쓸지를 결정을 하는 게 모펀드 운용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파스타 요리 이외에 전체적으로 식탁에 놓여지는 음식들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스타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을까? 파스타의 종류는 몇 개 정도로 구성을 할까? 대신에 스테이크 고기는 얼마를 둘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각자의 역할들이 공통으로 이제 묶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해외에서는 플랫폼 운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집단 지성의 힘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자산 배분의 역할만을 수행을 하고 개별 음식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니저들이 담당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45 TDF가 있다. 본인 운영하는 것 중에. 네. 그러면 아까 모펀드들이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2045에서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의 숫자랑 2025에서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의 숫자는 같은 건가요? 네, 같습니다. 만약에 그 모펀드가 10개다 그러면 네. 똑같은 모펀드에 10개씩 10개의 모펀드에 각각이 투자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2030도 마찬가지일 거고 2035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러면 다른 부분은 그 10개의 모펀드죠. 그 모펀드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는 2045랑 2025는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그 비중을 정하는 거는 그러면은 자펀드 매니저의 역할이죠. 매니저 역할인 거군요. 네. 저는 그걸 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2025, 2045 막 하면 그게 펀드 자체도 다 달라지는 거냐 했더니 투자 대상은 동일한데 네. 그 안에 들어간 투자 대상들이 얼마만큼 담을지 비중이 조금씩 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겠네요. 예를 들면 2045는 주식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들을 많이 담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2025는 주식 비중이 낮으니까 그 비중을 조금만 담고 있고. 네. 하지만 개수는 같다. 네, 투자하고 있는 대상 자체는 동일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투자 대상이 되는 모펀드들이 있잖아요. 그 모펀드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그 군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좋은 재료를 선별해내는 거는 좀 힘든 과정이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전략배분 TDF 같은 경우에는 자산배분위원회를 통해서 연간 1회 정기적으로 그 투자 대상 자산, 모펀드들을 골라내는 일들을 하고요. 사실은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수시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ETF에 투자를 하는 재간접 형태 대비해서는 투자 대상 자산을 빠르게 대응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더딘 면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파트너들을 골라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모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분들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많이 하겠네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자형 구조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회사 내에 해당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는 모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펀드가 성공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의 재료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날 파스타가 정말 맛있으면 그날 식사 전체가 다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 펀드들의 성과라든지 그 매니저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저희도 좀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팀 정신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네, 소위 말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김종 매니저님께서 운영하는 모자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펀드는 하나인데 모펀드가 여러 개 있으면서 이제 본인은 그 어느 모펀드에 투자할지를 비중하고 종류를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네. 본인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해외 위탁 예. 운영하는 TDF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시장에. 맞습니다. 네네. 그런 펀드들 같은 경우는 뭐 재간접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송수연 매니저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모자 구조를 띠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모펀드가 저희처럼 다양한 모펀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개 펀드를 담고 있는 하나의 모펀드. 하나의 모펀드에 있는 하나의 자펀드. 그래서 저희가 업계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를 일모일자 펀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나 자식 하나. 예. 그것이 위탁 운용의 이제 핵심인 거죠. 그 모펀드에 이제 모든 뭐 해외 뭐 글라이드 패스나 이런 운용 노하우가 녹아든 그 모펀드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자체 운용으로 직접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네. 송수연 매니저님 현장에 네. 많이 나가 보시니까 네. 이런 플랫폼 운영 구조, 네. 모자펀드 재간접과 관련돼서 이건 꼭 궁금하다라고 하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은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모자형, 그 다음에 재간접, 이 차이를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좀 있으셨어요. 일단 모자형 같은 경우는 투자 대상이 모펀드로 제한이 되는 거고요. 재간접 같은 경우는 타사펀드도 투자 가능하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대상 펀드를 그러면 어떻게 지정하느냐. 모자형 같은 경우는 아까 김정욱 팀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또는 사전에 지정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한 작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재간접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정하진 않고 타사 펀드 중에서 중요한 투자 대상 펀드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룸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 그리고 운용 정보는 모자형은 모펀드와 자펀드가 긴밀하게 공유를 해야 되지만 재간접 같은 경우는 타사 펀드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유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다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모자형 구조는 단일 보수, 모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보수가 없거든요. 근데 재간접에서는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핍투자 펀드 보수라고 해서 이중 보수가 발생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당부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그거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쳤으면 하는데 어떤 것들 좀 전해드리고 싶으세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가 빈티지별로 일관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몇몇 TDF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오퍼레이션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상의 다른 이슈일 수도 있는데 그 빈티지별로 성과가 들쭉날쭉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퇴 시점에 가까워진 펀드가 절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 성과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해야 되는 숫자가 높은 빈티지의 TDF 같은 경우에는 은퇴까지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은퇴까지 있고 기간이 많이 남은 건데 네. 안정적으로 네. 하고 있고 네. 은퇴까지 기간이 안 남은 건데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TDF의 빈티지별로 좀 줄을 세워서 그 비교를 해 보시면은 이 펀드가 좀 일관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모자형 펀드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한 회사의 펀드만 투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전략배분 TDF 같은 경우에는 타사의 펀드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 아니에요? 위반은 아니고요.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모 펀드들 중에서 타 회사의 펀드에 투자를 하는 재간접 형태를 띈 펀드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재간접 형태를 띠던 모자 형태를 띠던 특정 회사의 한 펀드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글로벌 추세를 보게 되면 이제 오픈 아키텍처라고 해요. 그래서 열려져 있는 투자라서 한 회사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 운용사도 하나의 운용 철학을 갖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리스크를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변화된 운용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의 TDF를 고르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운용의 일관성이 네. 훨씬 더 중요하다. TDF라는 것들은 구조는 알아서 좀 잘하게끔만 내버려둬도 된다. 구조는 사실 그 운용사에서 그 고객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선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모자형을 선택을 한 이유는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중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고의 형태를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연금자산을 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자산 성공적으로 하시고 평안한 노후 맞는데 오늘 방송이 조금씩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